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철학 강의하는 안재호 박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12-1번 해결의 정신현상에 나타난 강박적 확실성의 변증법이라는 테마로 해보겠습니다. 해결의 변증법적 논리에 들어가기 전에 형식 논리의 3대 근본 법칙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의 변증법 또는 변증법적 논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법칙의 바탕을 둔 형식적 논리 법칙에 비교될 때 적절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를 서술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논리 법칙으로 연결되는데 그것은 현재까지도 논리학 기초로 남아 있습니다. 이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동일률, 로우 아이덴티티. 흔히 A는 A다라는 말 표시됩니다. A는 가려 그는 똑똑하다고 했으면 같은 상황에서 그는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모순율, 로우 컨트라딕션이랍니다. 통상 A가 B인 동시에 B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똑똑하고 또 동시에 똑똑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경우죠. 세 번째는 배중률입니다. 로우 컨트라딕션, excluding middle. 이건 A는 B가 또는 BA, 이거 둘 중 하나이라고 표현됩니다. 따라서 그는 똑똑하거나 또는 똑똑하지 않다라고 해야 됩니다. 해결의 변증법은 어떤 점에서 이런 형식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그는 형식 논리의 법칙을 실제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철학의 모든 작품이 변증법적인 것은 아니며 오직 그 논리학과 정신현상만이 진정으로 변증법적으로 수술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신현상의 의식장에서 변증법적 사고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정신현상학은 인간의 마음이 초보적 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는 철학입니다. 인간 정신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를 해결의 의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또한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1번 감각적 확실성, 2번 지각, 3번 힘과 오성입니다. 자,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와 해결의 정신현상학.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 대화에서 보듯이 인간의 정신은 지식과 진리를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이란 무엇인가 또는 진리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봅니다. 자, 테아이테토스 편에서 지식의 형태는 첫 번째 지각 지식, 두 번째 판단 지식, 세 번째 추론 지식으로 형태가 점점 변화 발전돼 갑니다. 마치 초등학교 수준의 지식에서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수준으로 지식이 어떤 발전한 것 같습니다. 철학을 향해 7단원식을 다시 한번 강의한 바 있습니다. 해결 정신현상 역시 이런 지식의 성장한 발전을 다루고 있는데 두 철학의 차이점은 이럽니다. 즉, 테아이테토스 편 같으면 지식이 발전하긴 하지만 마지막에는 풀리지 않는 어려운 상황, 즉 아포리아에 봉착하는 반면에 자, 정신현상과 지식의 탐구가 그의 최종 목표인 절대지에 도달합니다. 절대지는 영어로 absolute knowledge, 독일어 다스 absolute vision이라고 합니다. 절대지라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 경험적 지식을 넘고 과학적, 예술적, 종교적 지식을 넘어서서 만나는 지식의 완성 단계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단계에 하겠습니다. 루소의 에밀에 나와 있는 지성, 즉 나의 적극적 능력과 주관과 해결을 연결시키는 해결의 변증법이라는 테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각적 확실성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루소의 에밀에 나타나는 사보의 보좌 신부의 신앙법이라는 내용을 어느 정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밀에서 주인공 루소는 그 시대의 철학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우선 루소는 데카르트의 유명한 생각하는 나부터 원칙에 동의를 합니다. 생각하는 나의 원칙은 존재는 무엇보다 더 뚜렷하고 명백합니다. 즉, 이것은 의심할 할 수가 없습니다. 데카르트는 그러나 외부 세계, 그 경험과 감각의 세계에 대해서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소는 데카르트와 같이 감각으로서의 자신의 외부 세계를 쉽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차이점이죠. 여기서 한 가지 개념 정리인데요. 철학에서 감각이라 할 때 그것은 실제 다른 말은 그냥 외부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대상과 같은 뜻이죠. 자, 나의 감각은 나와 마찬가지로 내면적이다는 거죠. 따라서 나만큼 뚜렷하다. 이 점에서 루소는 버클리 존재는 지각이다. 에세에스트 페르키피를 따라갑니다. 또 그래서 루소에서는 생각하는 나와 나의 감각, 즉 세계 물질은 동등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감각, 세계 물질에 영향을 주거나 파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나는 감각적인 것들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루소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 사이 유사성과 차이를 아는 것은 우리의 지성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를 비교해서 A가 더 크다라고 하거나 또는 A가 몇 개 있다 등등 이런 판단이나 등은 감각의 대상 쪽이 아니라 실은 나의 지성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좀 더 말하면 인간의 지성은 감각에 주어지는 인상들을 비교하고 결합하는 그런 능력을 산출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였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
생각하는 나와 감각 세계, 외부 세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루소의 생각은 실로 독일 관념론 철학 전체의 비밀입니다. 이게 오늘 방점이었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이죠. 다시 한번. 임마누엘 칸트는 자신의 수수 이성 비판에서 생각하는 나와 감각적 외부 세계의 연관성을 선언적 통각의 종합적 통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다음 또 피이트했습니다. 피이트는 나와 비아이죠. 아와 비아의 상호작용을 그런 이론을 창안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해겔 역시 인식 과정에서 자아의 적극적인 기능을 당연히 시했습니다. 그러나 해겔은 지성과 감각을 분리하지 않고 매개라는 말을 썼습니다. 매개, 독일어로 포미틀록입니다.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주관과 객관에 서로 침투하고 서로 지향하는 그런 과정이 매개입니다. 이는 흔히 우리 대화에서 다툼 등에서만 흔히 일어나는 과정을 흡사합니다. 즉 두 사람이 서로 막 오해를 싸우다가 서로 잘못을 이해하는 것하고 화해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이게 바로 해겔이 정신 상황에서 말하는 매개와 같은 뜻입니다. 이런 매개를 통해서 인식을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갑니다. 자, 펴보시겠습니다. 해겔의 정신상학에서는 변증법의 그런 발생 과정이었죠. 자, 그 선배들인 첫 번째 플라톤의 테크테토스 나오는 지식 형성의 단계적 과정, 이런 사상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는 프랑스의 루소가 쓰는 에밀체에 나오는 수동적 감각과 능동적인 어떤 지성의 종합, 이런 테마. 세 번째는 바로 독일 선배인 휘테의 주관 객관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가지고 어떤 해겔의 변증법이 탄생한 것입니다. 해겔에 대한 어떤 영양사적인 관계를 말했습니다. 앞서 보였듯이 정신현상에서 가장 낮은 단계 지식은 감각적 확신인데, 이 단어 정식 명칭은 감각적 확신 혹은 이것과 사념입니다. 해겔은 가장 낮은 주관의 단계, 즉 감각적 확실성으로부터 진리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마치 초등학교 1학년 같은 상태입니다. 감각적 확실성은 모든 사람이 믿는 가장 일반적인 지식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감각적 확실성의 세계는 우리 일상적 경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물들로 가득 차 있고 나는 그것들을 당연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나와 사물은 둘 다 독립적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감각적 확실성 세계는 무한히 풍부한 물질과 사물들의 세계입니다. 예전 김우중 대우 회장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한 말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어떤 감각적 확실성의 세계입니다. 자, 감각적 확실성의 세계에서는 주체가 대상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런 나와 세상의 분리고 곧 주관과 객관의 분리를 전제 조건으로 주체는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해겔은 즉각적이다 혹은 순간적이다라고 부릅니다. 즉 감각적 확실성은 사물에 대한 즉각적인 지식을 파악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감각적 확실성은 눈앞에 놓인 대상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 여기, 그리고 지금 등입니다. 그러나 이런 즉각적인 어떤 사고방식은 그가 믿고 있는 진리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순간적, 즉각적으로 파악된 진실을 그러나 곧 인식의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자, 이런 경험은 현실에서 흔히 경험하시죠. 내게는 그 순간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사실인데 이를 상대방에게 막 시켜리면서 가서 퍼붓고 막 그 오해가 밝혀지는 그런 경우죠. 기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 이거 먹었지? 이럴 때 상대방을 다그칠 때 나 먹지 않았어. 이럴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그런 강한 어떤 그런 확신이지만 실제 뭐냐면 현실에서 부딪혀서 어떤 무너지고 부정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해겔이 말하는 즉각적인 지식 또는 감각적 확신과 유사합니다. 자, 지금은 무엇이요? 텍스트입니다. 무엇이라고 물으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밤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감각적인 어떤 확실성의 진리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실험만 충분할 것이다. 즉, 만약 지금 이 대낮에 우리가 밤에 쓰러운 그 문장을 본다면 우리는 그것이 다소 캐캐묵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겔의 정신의사에 나오는 95단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런 방식의 검사를 통해서 감각적 확실성을 진실은 자신의 믿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각적 확실성의 실패는 순간적으로 절망을 가져오지만 이전 과정을 또한 이제 취약함에 따라서 긍정적인 결말로 귀결됩니다. 이것, 지금, 여기 등이 가르치는 대상은 사라졌지만 그 개념 혹은 보편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혹은 문법적으로 말해서 명사로서의 이것, 지금, 여기 등은 남아 있습니다. 가령 아이들에게 이런 거 있죠. 한번 단어를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적 장난감도 이 과자 등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라는 대명사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단어의 사용 방법과 의미를 가르칩니다. 이처럼 말, 언어는 근본적으로 주관적, 인간적인 것이죠. 그러나 말로서 사실을 나타내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언어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지시하는 것이 바로 해결이 말하는 매개의 뜻입니다. 지금은 밤이 아니라 낮이다라는 어느 사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거, 지금 또 여기 등의 개념 등은 대상이 아닌 주체 혹은 언어 사용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해결은 주체와 대상은 매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해결의 매개, 포미텀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관념이 객관적인 감각에 투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 변정법, 지향 및 부정의 개념. 강박적 확실을 분석해서 해결은 변정법적인 논리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라는 말로서 낮이나 밤을 지시한다는 것이 달리 말하면 개별자들이 보편적인 개념 안에 포섭된다는 것을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결은 이 과정을 좀 더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즉 강박적 확실성을 진리는 파괴일 뿐만 아니라 또 실은 높은 단계, 즉 보편자 속에서 보존된다고 표현합니다. 밤은 낮으로 바뀐다. 개별자 진실은 부정된다. 하지만 밤도 지금일 수 있다. 감각적 확실성의 내용은 어느 순간에서 파괴되지만 도리어 보편적 개념으로 보존된다. 이리해서 지향 개념, 아웃 포 헤어브 개념이 나타납니다. 지향을 정의는 이렇습니다. 1번 파괴하다, 2번 보존하다, 3번 고양시키다, 높이다. 이게 결합될 때 지향의 개념은 적극적인 내용을 파괴와 그것을 높은 수준에서 어떤 보존에 있습니다. 파괴의 측면의 해결 또한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니게이션, 네가션. 강박적 확실성의 믿음은 적극적인 내용을 부정하면서 그 힘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밤 역시 지금일 수 있고 보편적 개념의 한 부분이 되면서 다시 살려집니다. 이처럼 부정이라는 것은 인식의 상위 단계, 즉 보편적인 단계를 형성하기 위한 경험의 반대 방향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정신현 상황에서 감각적 확실성을 진리는 보편적 진리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단계 물질과 그 속성. 그러나 보편자 역시 부동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반대로 보편자라는 것은 눈앞의 순간들은 부정하고 또 긍정되는 그런 전체 과정입니다. 해결은 이런 변정법적인 순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텍스트입니다. 자, 감각적 확실성을 변정법은 그 운동을 단순한 역사, 즉 경험에 지나지 않으며 감각적 확실성 그 자체는 단지 역사일 뿐이다. 정신이 현상학입니다. 덮어보시겠습니다. 자, 아침, 밤, 낮이죠. 서로 상호 부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이라는 그런 보편 개념의 어떤 변정법적인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뭐냐면 상호적으로 부정되고 결국 전체를 이루는 과정. 이게 바로 보편자, 유니버설로서 어떤 지금이라는 개념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해결 변정법의 본질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것이 형식 논리학과 무슨 되는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결이 파악한 보편의 개념은 형식 논리의 두 번째 법칙, 즉, 모순율의 법칙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처럼 보편성 개념은 긍정과 부정을 모두를 자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변정법은 형식 논리학의 모순율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순율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음 같습니다. 어떤 것도 동시에 있기도 하고 동시에 없을 수는 없다. 그래서 또 어떤 진술은 동시에 진실이고 또 동시에 거짓이다는 잘못이라는 거죠. 문제가. 이처럼 변정법이 가지고 있는 부정 개념은 모순의 계기를 포함하고 있기는 있으나 그들을 동시에 같은 관점에서 주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은 모순율의 위반이 아닙니다. 변정법 위에서 해결이 말한 것처럼 단지 어떤 것이 대립자로 이동하고 하는 운동이고 역사라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보겠습니다.